천하제일 배달부 일화운배 여진서. 늦가을 황혼이 내려앉은 낙양성 북문밖 취향루의 뒷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덜 거친 시간이었다. 야, 진서. 빨리 나와. 배달 2건이나 밀렸다고. 주방 안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에도 불구하고 부뚜막 옆쪽마루에 걸터앉은 청년은 젓가락으로 찬밥을 퍼먹으며 하늘만 바라보았다. 여진서. 나이 19. 직업은 취향루의 배달 점소이. 정확히는 무림의 말단 중 말단, 강호의 변두리에서도 가장 먼지. 많은 구석에서 냉면과 만두를 나르는 것이 그의 전부였다. 진서야. 갑니다, 갑니다. 청년이 게으르게 몸을 일으켰다. 삐쩍 마른 몸에 퀴퀴한 배달 포대를 걸치고 낡은 집신을 꿰어 신었다. 어디 하나 영웅의 기색이라곤 없는 몰골이었다. 하지만 그가 취향루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계단에 쌓인 낙엽이 전혀 살랑대지 않았다. 발소리도 없었다. 6, 7계단을 내려서는 그 짧은 동작이 마치 아지랑이 하나가 땅으로 내려앉는 것처럼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주방장 늙은 왕씨만이 그 모습을 보며 슬쩍 눈썹을 찌푸렸다가 이내 잊어버렸다. 10년을 함께 일했지만 이 녀석이 어째서 발소리 하나 안 나는지 왕씨는 늘 크게 찜찜했다. 북문 안철사 골목 오씨 약재상, 냉면 2그릇, 그리고 성내 거모방 2층 뒷방, 만두 한 소쿠리. 식기 전에 가져가. 알겠습니다. 진서가 배달 포대를 들고 골목으로 나섰다. 낙양성의 저녁은 시끄러웠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루의 거문고 소리까지. 그는 그 소음 속을 물고기처럼 미끄러져 다녔다. 어깨 한번 부딪히지 않고 좁은 골목을 지나면서도 포대 끝자락 하나 벽에 걸리는 법이 없었다. 철사 골목에 먼저 들러 냉면을 전달하고 거모방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였다. 거모방 입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가구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위협적인 목소리들. 진서는 잠깐 멈췄다. 또 저러네. 거모방은 강호 무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 싸움이 잦았다. 그는 크게 개의치 않고 2층으로 통하는 외부 계단을 찾았다. 어차피 주문한 건 뒷방이었다. 그런데 계단 밑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 어린 소녀였다. 10서너쯤 되어 보이는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가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떨고 있었다. 팔뚝에 선혈이 흘렀다. 진서는 만두 소쿠리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야, 꼬마. 다쳤어? 소녀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진서를 보더니 천천히 경계를 낮추었다. 배달 포대를 맨 빼빼 마른 청년이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소녀가 속삭였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제 오라비를 잡고 있어요. 경포에 신고해. 경포가 이미 저들 편이에요. 진서는 잠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안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신음소리, 맞는 소리. 아, 귀찮아라. 그는 만두 소쿠리를 집어들었다. 잠깐만 기다려. 거모방 2층 뒷방에는 5명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의자에 묶인 채 얻어터진 청년이었고 나머지 넷은 퉁명스러운 얼굴의 무인들이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온 진서를 돌아보았다. 뭐야? 만두 배달입니다요. 진서가 소쿠리를 들어 보이며 천연덕스럽게 웃었다. 2층 뒷방 주문하신 분? 우리 주문 안 했다. 꺼져. 2층 뒷방 맞는데. 진서는 방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저씨들 저 청년이랑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싸움 연습?
그분이 너무 일방적으로 치시는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사내 하나가 칼을 뽑아 들었다. 허름한 배달부 따위는 손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기색이었다. 꺼지지 않으면 내 놈부터 썰어버린다. 칼이 진서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빠른 칼이었다. 강호 이류는 좋게 되는 솜씨였다. 딸깍. 진서의 집게 손가락과 중지가 칼날을 집었다. 손가락 두 개로 칼날을 잡은 것이 아니었다. 칼날의 진행을 손가락 사이에서 가두어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사내가 전력으로 밀어붙였으나 칼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저 진짜 배달 왔거든요. 진서가 탄식하듯 말했다. 근데 억울하게 봉변당하는 분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성격이라. 죄송하게 됐네요, 아저씨들. 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우드득. 백년 묵은 강철이라도 자랑했을 사내의 칼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박살났다. 파편이 바닥에 후드득 떨어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후의 일은 빨랐다. 4명이 달려들었다. 진서는 만두 소쿠리를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손바닥 2번, 팔꿈치 1번, 무릎 1번을 썼다. 기절한 자 둘, 혈도가 막힌 자 둘. 40초가 채 안 걸렸다. 묶인 청년의 결박을 끊어주며 진서가 물었다. 많이 다쳤어요? 청년은 입술이 터지고 눈가가 부어 있었다. 그는 진서를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요? 취향루 배달원이요. 진서가 만두 소쿠리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다. 아래에 동생분 있어요. 빨리 나가세요. 기다려요. 이 자들은 낙양 사대세가 중 하나인 운씨 가문이 가신들이요. 당신 오늘 큰 원한 샀어요. 저는 배달원이라 원한 따위는 외상 안 받습니다. 진서가 나무 계단을 내려서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 냉면은 이미 식었고 만두는 흔들려서 모양이 좀 망가졌겠네. 아래에서 소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라비를 맞이했다. 두 남매가 얼싸앉는 것을 보며 진서는 포대를 어깨에 고첨했다. 주인한테 만두 한 소쿠리 변상해야겠네. 그게 오늘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사흘 뒤 취향루 앞마당에 화려한 행렬이 멈췄다. 비단 옷을 입은 무인 10명이 검을 허리에 찬 채 늘어서고 그 중심에 40대 중반의 근엄한 사내가 서 있었다. 취향루 배달부 여진서 나오너라. 왕씨 주방장이 질색하며 진서를 찾았다. 진서는 창고에서 졸다가 두 눈을 비비며 나왔다. 앞마당에 선 근엄한 사내를 보고는 하품을 꾹 참았다. 저 부르셨어요? 나는 낙양 운씨 가문의 2인자 운항이다. 사흘 전 우리 가신들을 때려 눕힌 자가 너냐? 때려 눕히다니 과한 표현이고요. 그냥 잠깐 안정 좀 시켜드린 거죠. 운항의 눈이 가늘어졌다. 건방진 입을 가졌구나. 하지만 그 실력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직접 왔다. 우리 운씨 가문에 들어와라. 대우는 충분히 해주겠다. 진서는 잠시 운항을 바라보았다. 운씨 가문. 낙양 사대세가 재력과 무력을 함께 갖춘 곳. 들어가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서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요. 뭐? 여기서 밥도 주고 월급도 주고 냉면도 먹여줍니다요. 불만 없어요. 운항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배달부 따위에게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너는 지금 낙양운 씨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냐? 예. 이유를 말해봐라. 진서가 극적이며 대답했다. 저는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해지거든요. 아저씨들은 분명히 강하실 텐데 그러면 저도 덩달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그게 싫어요. 운항이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낮게 웃었다. 조금 무서운 웃음이었다.
좋다. 설득은 됐다. 하지만 너는 오늘부터 사대세가의 눈밖에 난 것을 알아라. 행렬이 떠났다. 왕씨 주방장이 진서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달려왔다. 이 미친놈아, 운씨 가문이 어떤 데인지 알아? 낙양에서 그 집 눈밖에 나면 장사를 못해. 죄송해요, 주방장님. 죄송하면 됩니까? 당장. 오늘 저녁 배달 몇 건이나 있어요? 왕씨는 잠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가 푸하고 한숨을 내뱉었다. 3건이다. 다 해올게요. 진서가 포대를 집어들며 골목으로 사라졌다. 왕씨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혀를 찼다. 이 녀석은 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건지. 그날 밤이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진서는 낙양 서쪽 성벽 아래에서 걸음을 멈췄다. 성벽 위에 누군가 서 있었다. 달빛을 등진 형상. 가느다란 여인의 실루엣이었다. 허리에 검을 차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다. 그리고 그녀 뒤로 지붕을 타고 다가오는 6개의 그림자. 진서는 잠시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 또. 그는 성벽 옆 느티나무 가지를 잡았다. 가볍게 정말 나무를 타는 것인지 바람에 실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움직임으로 성벽 위에 올라섰다. 여인은 이미 색과 칼을 주고받는 중이었다. 실력이 있었다. 하지만 6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림자 하나가 그녀의 등 뒤를 노렸다. 진서의 손이 허공을 가볍게 저었다. 딱. 손가락 하나가 그림자의 손목을 튕겼다. 소리도 없이 그림자는 검을 떨어뜨리고 손목을 부여잡았다. 뼈가 3군데 부러진 것을 그림자 자신도 아직 모르는 모양이었다. 여인이 뒤를 돌았다.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진서는 남은 5을 상대했다. 정확히는 상대했다기보다 그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다니며 손끝과 발끝이 가볍게 닿을 때마다 하나씩 쓰러뜨렸다. 그의 신형은 한 번도 제대로 멈추지 않았다. 구름이 바람에 실려 흐르듯 그저 그 사이를 통과했을 뿐이었다. 2분이 채 안 되어 6이 모두 의식을 잃었다. 여인이 진서를 바라보았다. 20대 초반. 눈매가 서늘하고 입술이 얇은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진서가 보기에 꽤나 오래된 피로가 들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지나가다 봤을 뿐이에요. 지나가다 성벽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서가 머리를 극적였다. 그게 저 위에서 보면 낙양이 예뻐서요. 가끔 올라와요. 여인은 잠시 진서를 빤히 보더니 짧게 웃었다. 딱 한순간 그 서늘한 얼굴에 사람다운 빛이 스쳤다. 저는 소은설이라 합니다. 혹시 성함을? 여진서요. 취향루 배달원이요. 배달원. 예. 소은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배달원? 진서는 거절하려 했다. 분명히 거절하려 했는데 소은설이 꺼낸 이야기가 그를 멈추게 했다. 소은설은 낙양 북부 청년방의 수제자였다. 청년방은 30년 전 중원 무림을 구했던 의로운 문파였으나 열흘 전 하룻밤 사이에 방주와 사형셋이 독살당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경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밤 누군가 그녀마저 없애려 자객을 보냈다. 청년방 방주님의 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범인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낙양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경포는요? 저들 편입니다. 다른 정파 문파의 도움을 청하면요? 이미 3곳에 부탁했다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겁을 먹었거나 아니면 그들도 이미 매수됐거나. 진서는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낙양의 밤. 저 아래에서 왕씨 주방장이 내일 배달 목록을 짜고 있을 것이다.
아, 진짜 귀찮다.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소은설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낙양 동쪽 관문 밖 사흘 길이면 나오는 청주성에 무림 의원 정사가 있습니다. 그분께 유서를 전달하면 됩니다. 진서는 잠시 생각했다. 사흘. 왕 씨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알겠어요. 소은설이 눈을 약간 크게 떴다. 조건은요? 조건? 보통은 사례를 먼저 묻거나 위험하다고 거절하거나 합니다. 진서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배달일에 외상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사례는 받아도 되죠. 그가 성벽 아래를 가리켰다. 대신 내려가는 길에 취향루 들러서 주방장님한테 3일짜리 비운다고 말씀드려야 해요. 저 혼자 말하면 안 믿어서. 소은설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짧게 웃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웃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 뒤 청주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의원 정사만이 아니었다. 유서에 적힌 이름. 낙양 사대세가 중 하나인 운씨 가문의 형 가주. 그리고 그 뒤에 적힌 더 큰 이름. 10년 전부터 강호의 어둠을 조용히 먹어들어온 거대한 조직 흑룡맹. 진서는 청주성 어느 주막 구석에서 냉면을 먹으며 유서의 내용을 들었다. 그래서 이 유서를 공개하면 흑룡맹이 드러나는 거죠? 예. 흑룡맹이 낙양 무림의 절반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진서는 국수를 후루룩 넘기며 생각했다. 배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냉면이 식기 전에 먹어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역할이 끝난 거죠? 소은설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만약 여기서 끝내고 싶으시다면 그렇습니다. 진서는 소은설의 표정을 읽었다. 그녀는 지금 혼자다. 유서를 공개하기 위해 정사를 설득해야 하고 흑룡맹의 추격을 피해야 하고 청연방의 남은 제자들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혼자 하려 하고 있다. 진서는 냉면 그릇을 밀어두며 말했다. 저 말이죠. 그가 소은설을 보았다. 배달 다 하고 나서 다음 배달 시작하는 거 딱히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소은설이 눈을 깜빡였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까지가 1차 배달이었다면 이제 그 유서가 진짜 닿아야 할 곳까지 가져다 주는 게 2차 배달이겠죠. 소은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오래 웃었다.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이었다. 취향루 왕씨 주방장에게 보내는 정갈. 주방장님, 배달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길어도 한 달이면 될 것 같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냉면값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취향루 배달원 여진서 올림.